진도를 맞출 수 있는데 저녁밤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 9시 한 40분 넘어가면 샤타가 이제 3분의 1이 내려온다니까요. 50분 가까이 하면 반은 내려간다니까요, 저거. 10시 되면 다친다니까요. 못 들어와요, 저기. 10시 넘어가면. 왜냐면 여기 주차장도 있죠. 여기 뭐 불금이라고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지하 주차장이 남자들이야 묵슉 나가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또 깜깜하고 그러면 그게 또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불이 꺼져요. 화장실부터 꺼지는 거예요. 여기 눌러봐도 이거 불이 안 켜진다고요. 그게. 여기 꺼지는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살려있죠. 이거는 나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나가면 복도, 엘리베이터 말고 복도 쪽은 다 깜깜하다고요. 그게 조금 늦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보험들은 적정한 시간에 끝내줘야 돼요. 10시까지 채워서 갈 수가 없다고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격이라도 좀 하면, 진짜. 작년에 여기 저녁반에 하집사라고 그 총각 하나 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수업 들었는데 작년에 1차만 도전해서 1차가 됐어요. 딱 60점으로. 그러니까 저녁에 수업을 듣는다고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그 친구도 빠지는 것도 여러 날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둘이서 1대1 수업해 준 거예요. 1대1. 나중에 저기 총각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둘이서 했지만은 1대1 수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해 준 거예요. 과외. 그거 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1차가 합격이 되면서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을 하고 지금 뭐 다 난리 난 거예요. 그죠?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뭐 축복 기도라도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함수는 뭐를 수요함수라고 그랬어요? 수요함수는? 이게 공급함수는 여러분 시험에 물어본 거예요. 공급함수는. 그죠? 요 수혜랑 있죠? 수혜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를 이게 수학적으로 정리한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그래요. 수혜함수.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학에서는 나머지 변수들은 그냥 기호로 묶어가지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 기호는 답으로서 큰 역할을 못해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수요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답에 대한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해당 재화라고 있죠? 해당 재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당 재화가. 네? 근래 여러분 시험에서 해당 재화라는 표현도 써요. 출제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다 일일이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랬었죠. 이렇게 나오죠. 아파트의 수요에 관한 내용이다. 아파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그럴 때 이 아파트가 해당 재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거 아니에요.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수가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소득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관련 재화라고 있죠? 네. 관련 재화는 뭐를 관련 재화라고 그랬어요? 아니, 수요에서는 얘가 중요하잖아요, 얘가. 관련 재화의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시험에 계속 내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를 관련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기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전거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재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생산하는 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빌라의 분양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요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소주하고 맥주 회사 있죠? 가격을 올릴 때 눈치를 봐야 안 봐요? 누가? 맥주 회사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소주 회사가 먼저 올려야 맥주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맥주가 먼저 올리면 사람들은 맥주의 소비를 대폭 줄이고 소주나 막걸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술이 뭐다? 소주, 막걸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맥주 회사가 개발한 게 소맥이잖아요, 소맥. 그래서 술 좋아하는 우리 사람들이 먹고 빨리 취하게끔 유도하는 게, 저는 주분들이 그렇게 그걸 말아서 잘 드실 줄은 저는 참 다니면서 무척 놀라는 거예요. 그죠? 같이 연초에 되면 식사 한번 같이 하시오 그래갖고 가보면은 이제 원장님 포함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점심 시간에 대낮부터 말 기착하는 거예요. 이런 날은 말아야 된다, 달려야 된다, 뭐 이래가면서 말릴 겨를도 없는 거예요. 쫙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오후 수업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출 문제가. 그랬더니 먹고 장렬하게 선호한 거죠. 오후 시간에 들어와서 딱 눈이 제대로 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다음부터 또 점심시간에 안 마시더라고요. 한번 호되게 당한 다음에, 야, 근데 그때 거기 원장님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미 자리가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저한테 주의를 주는 게, 무서운 분들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좀 이따 강의 있어서 저는 술 마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자, 술 브랜드도 여자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집하는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대체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소주, 맥주, 참이슬 뭐 예를 들어서 맥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참이슬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산사춘만 마신다고. 나는 건 용납이 안 된다. 뭐 이래서 나는 처음처럼만 마신다. 뭐 이런. 그러니까 미리 당부하는데 선생이 예를 들어주면 예로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안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죠? 자, 관련제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아파트 수요량 있죠? 아파트 가격 있죠? 소득이 있죠? 지금 변수가 3개죠? 3개가 동시에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동시에 변할 수 있지. 아니, 가격도 변하고, 수요량도 변하고, 소득도 변할 거예요.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할 거고,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얘를 이 그래프에다가 3개를 다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프는 2차원만 쓸 수 있어요. 2개의 변수만. 그러면 2개의 변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가정이라고요. 여기 있는 요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다른 변수는 어떻다? 불변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없어지는 거라고요.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그래서 유일한 변수를 뭐로 쓴 거예요? 가격을 쓴 거예요. 그럼 여기를 뭐로 쓰기로 하고 여기는 양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래프에는 2개의 변수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하고 뭐하고? 수요량.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네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가 변해도 얘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때는 가격이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죠. 가격이 아닌 애들에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구별을 해야겠죠.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예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게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를 수요의 변화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페이지에 보면 57페이지에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수요의 변화라고 있죠. 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그거 이제 별표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는 뭘 해야 된다? 별표를. 자, 그러면 묶어서 먼저 한번 얘기하게 되면 자, 수요량의 변화 있죠? 네.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시하는 애들 있죠?
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 변수는 얘밖에 없어요. 뭐밖에?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면 수혜량이 변해 안 변해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가격을 쓰기로 했죠. 여기 뭐를 쓰기로 했어요? 수혜량을. 자, 원래 가격이 이렇게 되고 수혜량이 이렇게 돼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오르니까 수혜량이 이렇게 변했어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수혜량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수혜량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혜량이 변한 거를 명칭을 뭐라 그런다? 수혜량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표시할 거 아니에요, 형태가. 그죠? 그러면 얘는 수요 곡선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라고 표시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제 동일한까지도 뭐 안 써요. 곡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점 있죠? 점도 생략해요. 왜? 점이 있으면 수혜량의 변화라고 사람들이 바로 단정하기 때문에 점도 빼요. 그냥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수혜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 딱 보면 그래프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 안에서 움직이죠? 그걸 무슨 변화를 표시하는 거다? 그게 수혜량의 변화를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자, 수혜의 변화 있죠? 얘는 요인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 가격은 어떻다?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도 수혜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제가 예전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게 그 C바로 시작이 되는 양주가 있어요. 그게 12년산. 아주 오래전에, 꽤 오래됐죠. 지금 20년이니까 46년? 50년 전에 1979년 10월에 어느 날 밤에 어느 높으신 양반이 서거했어요. 그 장소에 놓여있던 술이 얘였어요. 그때는 얘가 제일 고급 양주였어요. 그때 한 병의 가격이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그죠? 80년대에 들었을 때 대졸 신입사원들의 초임 있죠? 500을 넘기가 어려웠을 때요. 그러면 한 달 월급 기준하면은 한 50만 원 된다고 그랬을 때 5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 일반 서민은 마신다, 못 마신다? 못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12년산은 5만 원이면 사요. 그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5만 원인데도 소비하는 양은 어때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병 팔렸다고 그러면 지금은 10만 병, 100만 병도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연봉이 5, 6천만 이렇게 되는데, 한 달에 월급 3, 400 받는 사람이 5만 원 쓰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인데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는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실직하면 어떻게 돼요? 5만 원짜리 양주는 못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주나 막걸리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하나의 곡선에서 애들이 변하는데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하면 이 선에서 변화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곡선을 새로 그리는 거라고요. 곡선을 하나씩 새로 그렸더니 원래 있던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면서 수혜량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을 수혜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변화? 수혜의 변화.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도 수혜량은 변할 수 있고 가격이 아닌 에 대해서 수혜량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형태만 다르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형태가 수요 곡선의 뭐로? 이동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해서, 그죠? 수요 곡선이 이동해서 수요량이 변화되었다면 이를 수요의 변화라고 그러겠어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수요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걸 답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시험에. 이거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내가 스스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쉬기 전에 수요의 법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 법칙은? 수요 법칙이란? 아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수요 법칙 아니에요. 수요 법칙. 그래서 지난번에 이론적으로 알기 위해서 거기 수요 법칙에 대해서도 별표라고 그랬잖아요. 계산할 때도 이게 바탕이 된다고. 56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은 중간에 양가로이번에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할 때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수요 법칙을 활용한 거예요. 그죠? 계산할 때. 근데 참 희한하죠?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저게 뭔 말인가 그랬는데 또 다시 들으면 조금씩은 알 것도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한 10번을 들어요. 앞으로.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책상으로 앞으로 이렇게 숙여뒀던 자세가 점점 뒤로 넘어가서 여유 있게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거로도 다 해소가 되는 걸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수요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별표하는 거예요. 이거 잘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알아야 균형의 이동에 대한 요건도 같이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고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관계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별표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죠.